안녕하세요. 부산 미수다만의원 수영정 원장 박진선입니다. 식도염 증상 때문에 한의원에 오는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내시경으로 검사를 했을 때 위나 식도가 깨끗하다고 염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하시지요.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강점을 가지는 경우이지요. 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에 관하여 글과 영상을 남겨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식도에 불편 증상이 있는데 검사에서는 염증이 없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식도염의 원인과 염증에도 정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지만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위산 역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먹은 음식이나 약물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은 후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감염 때문에 식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염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위산 역류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염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지만 사실 원인은 다양하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식도염도 자세히 분류하자면 염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산 역류 때문에 식도 점막에 미란성 염증이나 조직 변성이 생겨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아직 병이 심하지 않아서 미란성 염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인 분들도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미란성 염증이 없는 경우를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비미란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전체의 반 정도는 된다고 하니 꽤 많은 분들이 식도염 증상은 있는데 내시경 검사에선 식도염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증상이 심한 정도와 점막 염증의 정도 차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란성 염증이 생긴 분들이 비미란성 상태인 분들보다는 좀 더 심하고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바레시토처럼 조직 변성이 생겼다면 더 심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산이 역류하고 초기에는 아직 뚜렷한 염증이 없는 비미란성 상태, 치료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란성 염증 상태, 여기서 더 악화되면 조직 변성이 발생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식도염의 원인 중에 위산 역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식도염이 생겼을 때에도 점막에 미란이 생겼다면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식도염은 식도염의 원인이 아니라 점막의 염증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것. 역류성 식도염, 감염성 식도염은 식도염이 생긴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다시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의 미란성 염증이 발견되는 식도염과 발견되지 않는 식도염을 모두 합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관찰되는 상태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의 미란이나 조직 변성이 없는 분들이 반은 된다고 했잖아요.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을 텐데 검사를 해도 염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산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식도에 넣어두고 24시간 동안 위산 역류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코로 고무관을 넣어서 식도에 머무르게 하는 상태로 24시간을 지내야 하니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검사까지 했다는 분들은 적은 편입니다. 이제 식도염 증상이 있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없어 깨끗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가슴 쓰림입니다. 가슴뼈 뒤쪽, 가슴의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목에서부터 명치까지 식도 부위 타는 듯한 느낌, 자결감이라고 하지요. 쓰리다, 따갑다, 조인다, 쓰다, 아프다, 치밀어 오른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위의 증상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음식을 먹은 후 소화 상태와 관련하여 생긴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 중에 교과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 이외에도 별도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슴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만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벗어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심장병처럼 증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를 해보셨냐고 묻기도 합니다. 식도 이외의 부위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른 병과 관별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의 척추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목의 이물감, 인후염, 후두염처럼 증상이 있거나 장기침을 계속한다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되새김질하거나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분도 있지만 이런 증상이 없다고 위산 역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역시 위산의 역류를 막는 것입니다.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 같은 약이 있겠지요. 약을 복용했더니 나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낫는데 안 먹으면 또 재발해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너무 오래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할 때 첫 번째 담적 치료, 두 번째 점막 재생 치료, 이 두 가지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담적 치료는 담적 때문에 위기능이 저하되면서 약해진 소화력 때문에 음식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위산이 역류하는 상태일 때 활용합니다. 관략근이 못 조여져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위산이 역류한다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담적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적인 소화기능 저하 증상이 확인되는 분들에게 활용합니다. 명치와 상복부를 진찰했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더 확실하겠지요. 위장이 담적 때문에 굳어서 막혔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을 뚫어서 잘 내려가게 한다는 개념의 치료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점막 재생 치료는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점막이 얇아지고 조직 변성이 생기면서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일 때 활용합니다. 점막의 염증이 오랜 기간 나았다 재발하기를 반복하면서 위축되거나 조직 변성이 생기면 굉장히 자극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김치, 꿀, 비타민C 같은 것을 먹어도 자극되어서 아프다고 할 정도면 엄청 예민해진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분들은 뭘 먹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먹었음에도 속이 비면 쓰리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접 점막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한약 성분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